디즈니 플러스의 2026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던 재혼황후가 출시도 전의 역사 인식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홍콩에서 열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행사에서 공개된 스틸컷 속 주지훈의 황제 의상에 달린 훈장이 나치 독일의 훈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제작진은 급히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이미지를 삭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혼황후는 알파타르트의 동명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실사 드라마로 2018년 네이버 웹소설의 연재를 시작한 이래 누적 조회수 26억 뷰를 기록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IP다. 2019년 웹툰으로 제작된 후 평점구 96점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글로벌 팬층을 확보했다. 웹소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되었고 완결 후에도 여러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웹툰 역시 희열이가 그림을 맡아 2019년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4시즌이 이어지며 수백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막강한 원작 파워를 바탕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드라마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해 실사 드라마화를 결정했고 신비나,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이라는 초호화 A급 캐스팅으로 2026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다. 유럽 고성과 궁전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해외 로케이션 촬영, 정교한 의상과 소품 디자인으로 원작의 화려한 황실 세계관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러나 홍콩 프리뷰 행사에서 공개된 스틸컷이 이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주지훈이 황제 소비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미지 속 그의 군복 가슴에 달린 훈장은 금색과 흰색의 철십자 문양의 붉은 리본이 달린 형태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3등급 철십자 훈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이 스틸컷이 공개되자마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나치 심볼 논란, 역사 왜곡이라는 키워드가 순식간에 확산됐고 영국과 인도 등 해외 언론들도 나치 스타일 훈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나치 심부름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고 이를 사용하거나 연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심각성은 더욱 컸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감수성을 놓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제작비를 아무리 많이 들여도 소품 하나 제대로 검수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분노를 표출했고 또 다른 이는 나치 훈장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그대로 통과시킨 제작진의 역사, 인식 수준을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유럽 배경의 작품이라고 해도 나치 심볼은 절대 금기이며 이는 제작진의 무지와 안일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웹툰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실망감도 더 컸다. 수년간 기다려온 드라마화가 이런 식으로 첫 공개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이 작품을 정말 제대로 만들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극성 팬들은 캐스팅부터 제작진까지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재혼황후 프로젝트 전체에 먹구름을 들이웠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 스튜디오 N은 11월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작진은 공개된 의상 소품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된 이미지를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디즈니 플러스 공식 계정들도 논란이 된 게시물과 이미지를 전면 삭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의 훈장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CGI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장면을 재촬영할 것인지, 최악의 경우 방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프라하와 동유럽에서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촬영을 고려하면 재촬영은 현실적으로 CGI나 편집으로 문제 장면을 수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품 실수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역사적,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배경의 시대극을 제작하면서 나치 심볼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은 제작진의 역사인식 수준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한 문화평론가는 한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글로벌 관객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역사 왜곡이나 문화무지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이는 한류의 글로벌 확장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재혼황후 사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재혼황후 프로젝트 자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신민아는 완벽주의자이자 냉철한 정치가인 나비의 황후 역을 맡아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차갑고 권위 있는 캐릭터에 도전한다. 고향 차차차, 오마이 비너스 등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왔던 그가 이번에는 정치적 계산과 복수에 능한 황후로 변신한다는 점에서 연기 변신의 폭이 기대된다. 주지우는 절대 권력을 쥔 소비 애쉬 황제로 원작에서 가장 미움받는 캐릭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소화할지 기대를 모은다. 킹덤. 신과 함께 등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 역할을 소화했던 그의 연기력이라면 복잡한 내면을 가진 악역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은 서왕국의 하일리 황제로 변신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인물을, 이세영은 노예 출신에서 황후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라스타를 연기한다. 조수환 감독은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등으로 섬세한 감정 연출의 강점을 보인 바 있고, 제작사 스튜디오에는 비질란테, 정연이 등 웹툰 실사화 전문 스튜디오로 평가받는다. 2025년 6월부터 프라하와 동유럽 일대에서 진행 중인 촬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디즈니 플러스는 이 작품을 2026년 하반기 플래그십 콘텐츠로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재혼 황후의 스토리 자체는 현대사회의 여성 서사와 깊이 공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작은 남편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나비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강조한다. 황후라는 자리가 단순히 남편 옆자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정치 권력임을 보여주며, 사랑보다 자존심을, 눈물보다 전략을 선택하는 여성 캐릭터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원작을 영상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로맨스 판타지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실사 드라마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재혼황후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새로운 여성 서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나치 훈장 논란은 재혼황후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됐다. 제작진이 얼마나 진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원작 팬들은 이미 캐스팅 단계에서 배우들의 나이가 원작 캐릭터보다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고, 유럽 배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컸다.
웹툰 속 나비에는 20대 초중반으로 묘사되는데 신민아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황후라는 무게감 있는 역할을 소화하려면 일정 수준의 연기 내공이 필요하고 젊은 아이돌 배우보다는 검증된 연기자가 적합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사태는 이런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검수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앞으로 공개될 모든 비주얼과 영상에 대해 역사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논란은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는 전 세계 관객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나치 심볼 논란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사안이며 한 번의 실수가 작품 전체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 상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다.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 서비스인 만큼 이런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혼 황후 제작진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남은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감수를 거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캐스팅과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프로젝트라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 드라마 산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제작 규모와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에 걸맞은 글로벌 감수성과 역사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혼 황후는 바로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작의 인기와 스타 배우들의 연기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관객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전 과정에서 문화적, 역사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는 비단 재혼 황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류 콘텐츠 전체가 직면한 숙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문화적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 26억 뷰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한 원작의 힘, 신민아와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이라는 최정상급 배우들의 결합, 유럽 로케이션과 화려한 비주얼, 이 모든 요소가 제대로 결합된다면 재혼 황후는 2026년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나치 훈장 논란이 보여주듯 한순간의 부주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제작진이 이 교훈을 명심하고 남은 제작 과정을 더욱 철저히 진행한다면 재혼 황후는 논란을 딛고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5월 13일에 진행된 첫 대본 리딩에서 배우들이 보여준 열정과 케미스트리는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고 유럽 현지 촬영 현장에서 공개된 비하인드 사진들도 높은 완성도를 예고했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나치 논란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작품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나비의 황후가 복수와 재기의 드라마를 어떻게 펼쳐갈지, 하일리와의 로맨스가 어떻게 시각화될지, 라스타라는 복잡한 악역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하다. 원작 웹툰의 명장면들, 특히 나비에가 소비에슈에게 이혼을 수락하며 재혼을 요구하는 통쾌한 장면, 하일리가 새로 변신하는 판타지 요소, 동제국과 서왕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 등이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한다. 재혼 황후 제작진이 이번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으로 팬들을 실망시킬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2026년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제작진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 작품에 쏟아부은 투자와 기대,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제작진은 더 이상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혼 황후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